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5일 일요일 오전 12시 49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316.36에서 야간 선물 2.9포인트 올랐으니까 한 3포만 적용해 볼게요. 일단 분기복은 계속 상단선 위에 있고요. 자, 이제 월봉인데 월봉의 하단선을 잘 보시면 하단선이 얼마냐면요. 314.20이에요. 314.20. 근데 저가는 314.40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단선은 찍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하단선 아직 안 찍었습니다. 상단선은 가장 낮은 게 319.57이고 그 위에 있는 게 322.7이고 그 위에 있는 게 325.91이에요. 325.91은 그 지난달 그죠? 지난달 고가 부근이고 그 다음에 322.72는 그 후행 스팬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준선 26의 위치죠. 320.66이니까. 그리고 319.57 319.57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3월 말에 후행 스팬이 만나야 되는 기준선 26의 값이 319.57이에요. 그리고 6개월봉, 반기봉의 상단선이 대략 32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상단선은 결국에는 3월 말에 만나야 되는 기준선 26 값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으로 저 기준선 위로 못 올라가면 하락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319.57 위에 머물지 못하면 319.57 위에 머물지 못하면 이건 장대 음봉 난다는 얘기예요. 예? 319.57 이 위로 가야 돼요. 이 위에 있어야 돼. 종가가 3월 달에. 예? 그런데 거기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상단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폭이 상당히 클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22.72는 여길 가면 이제 다시 골드가 날 거잖아요. 예? 월봉이 대드났다가 골드 나는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319.57 위에 머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319.57 위에 머물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봉은 기준선 26위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고, 주봉이 기준선 26위로 못 올라가면 그건 상방이 아닌 거예요. 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하단선을 안 찍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는 전혀 쓰지 않고 올라가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다우 지수는 지난달 저가 다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저가를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국내 증시는 아직 저가를 안 깼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2.9보다는 그냥 3포를 반영하겠습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3포를 반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하단선 위치는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315대에 있어요. 315. 315대에 있어요. 그리고 상단선은 T4부터니까 320.91에서 323.94. 요 정도 위치가 상단선이 몰려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가 위치에서 보면 매수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월봉의 하단선은 이미 벗어난 상태죠. 주봉의 하단선도 지금 315.56이니까 결국에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매수하신 분이 홀딩할 수는 있는데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매도자는
320.91 위에서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월봉의 상단선 322.71이었나요? 7이었나? 예. 그 수치랑 같이 겹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를 고려하셔서 매도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5거래일이라 거래량이 늘 거예요. 그럼 거래량은 맨 위로 다시 올라가요. 이게 지금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거래량은 계속 맨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봉은 갭상승이니까 공중에 다 뜨겠죠. 위아래 다 공중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위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단선은 316.42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이 싹 다 매수가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을 보면 여기도 하단선 안 찍었죠. 하단선의 위치는 314.16인데 314.20을 찍고 올라갔으니까 하단선은 안 찍은 거예요. 상단선의 위치는 총 여기도 3개죠. P3이 319.36이고 P5가 322.26이고 T5가 326.49입니다. 이렇게 3개의 매도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단선은 아직 안 찍었어요. 자, 여기도 3포를 올리면 319.80이 되겠죠. 이제 만기일이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거의 베이시스가 없겠죠. 베이시스는 이제 거의 다 줄여놨고요. 자, 상단선은 T4는 321.36이고 T5는 323.99예요. 그러니까 매도하실 분은 그 영역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 P3이 하단선이니까 315.62 아래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매수하신 분은 뭐 홀딩 하시면 되겠지만 신규로 매수 들어갈 자리는 없다라는 건 감안하세요. 자, 그리고 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도 아무것도 없고 아래도 아무것도 없고 양쪽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이게 코스피 200 지수죠. 코스피 200 지수의 지금 다음 주가 여기죠. 다음 주 기준선 26값은 333.91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333.91을 가지 않는 한 상방은 아닌 거예요. 333.91을 가지 않는 한 상방은 아니라고요. 거기까지 가야 상방으로 바뀌는데 지금 316이잖아요. 333까지 가려면 얼마죠? 17포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가더라도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만날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갔을 때 월봉에서 잘 보시면 여기 위에
선행스팬 2가 있는데 322.66이에요. 예, 그 얘기는 이미 아래로 들어왔잖아요.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 선행스팬 2는 저항이 됩니다. 저항. 그러니까 322.662로는 예, 매수 전략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그 아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예. 그 위로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예. 지금까지 이 녹색 선이 전환선 9인데 이 전환선 9를 넘은 봉이 없어요. 예, 여기 대등하고 그죠? 이렇게 기준선 26과 전환선 9가 대등한 이후로 넘지 않았어요. 지금 봉이 이걸 넘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전환선 9는 305.93에 있습니다. 305.93. 그러니까 예, 이걸 감안하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305.9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지난달에도 사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예? 지난달에 전환선 9가 얼마냐면 316.16입니다. 316.16. 이게 잘 보세요. 316.16 언제 찍었을까요? 예, 찍은 날짜를 보세요. 자, 316.16을 찍은 날은 언제냐? 예, 2월 22일이에요. 2월 22일. 그죠? 2월 22일 날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내내 위에 있다가 결국엔 찍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수치가 그걸 의미한다고요. 이 월봉에 있는 이 전환선 9를 안 찍고 오르려다가 실패해서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치가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는 305.93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하면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진다가 아니라. 근데 이게 코스피 지수로 보면 얼마냐면 코스피 지수로는 2340.56입니다. 2340.56. 자, 그럼 지난달에는 얼마였을까요? 네, 전환선 9 2408.14요. 2408.14. 그러면 2408.14는 언제 왔을까? 보세요. 예. 2월 27일 날 왔어요. 결국에는 한 달 내내 그 위에서 놀다가 전환선 9가 밑으로 당기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예. 똑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겠죠. 이번 달에 2340.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위로 못 가면 여기까지 갑니다. 예? 이게 급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야 될 자리는 예, 생각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감안하세요. 그리고 이 수치까지 내려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305.93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이거는 상방이 아니에요. 네. 상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미국 증시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의 누적 선물은 1984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의 누적은 234억 매도예요. 포지션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지금 일목의 월봉을 보면 이 파생 거래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갈 데가 없어. 그죠? 위로도 갈 데가 없고 아래로도 갈 데가 없고 꽉 막혀가지고 지금 묶여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가진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 보면 거의 누적된 돈이 없어요. 지금 사거래일 남았는데 1984억이면 그냥 단타치고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와 진짜 이게 일목이 영향을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할 걸 알았다면 저라면 굉장히 현물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 사고. 근데 금요일날 현물은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네, 현물을 팔았어요. 더군다나 선물도 팔았어.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개인이 주식 선물을 1135억을 샀어요. 기관은 1352억을 팔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수가 오를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돈을 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봅니다. 과연 일목이 어느 정도 할 거냐. 지금까지 거의 지금 전환선구가 4개월 동안 시장을 지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